영트리오TV의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입니다. 네, 월감트리오 11호로 두 번째 모델 발표되었습니다. 33평 단층 주택입니다. 네, 건축 면적 단층이기 때문에 1층이에요. 108.00제곱미터, 건축비는 2억 1,54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층에서 얼마나 좀 공간감이라든지 개방감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35평 미만의 주택은 저희 셋이 이제 제안을 드릴 때도 단층으로 차라리 이렇게 넓게 가시는 게 어떠느냐라고 미리 한 번 정도는 의견이나 뭐 제시를 한번 드리는 때가 되게 많아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공간 분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좋지만 뺏기는 면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까요? 계단도 사실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드스페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35평 미만의 주택을 단층으로 가고 층고를 높이면은 멀리서 보기에도 옹색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요새는 창호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창호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가 있어서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외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으로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층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게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 자체를 고급 징크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외관 자체도 파벽돌, 1900돌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건축주인들께서 단층주택은 옹색해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깔끔히 씻어내는 외관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군더더기도 없고요. 인면에 달리 재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이 눈이 가는 이유는 안정감이 있고요. 밸런스가 잘 맞고 무엇보다 재료 선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지만 단층이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고 알찬 느낌을 주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5평 미만은 솔직히 단층 소형주택에 그냥 넓게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인데, 이번 주택 저희가 설계할 때에도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공식대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쪼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막 30평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막 청소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방도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리고 정석과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주택을 저희가 디자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평범 가볼게요. 자, 30평형대 예비 건축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 3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11호로 두 번째 모델을 보게 되면 방이 2개죠. 방이 2개임으로써 모든 공간들이 되게 큼직큼직하고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과감히 방 하나를 삭제를 하게 되면 건축주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 주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누가 오지 않을까, 게스트룸을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과감히 이 부분을 없애드림으로써 30평대를 소유를 하셨지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공간감을 보신다면 이 집이 과연 30평이 맞을까? 40평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여유로운 공간 배치를 했다는 점이 이 집의 장점입니다. 평면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집 모양, 인면을 보시는 바와 동일하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크고 뚱뚱합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거실과 주방이 되고요. 그렇게 크게 배치를 하고 좌우에는 방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조금 더 특별한 점은 이 집이 가운데 거실이 있지만 오른쪽 방과의 연계성을 보시면 특별히 벽이 있거나 별도의 방문이 있지 않아요. 미석이 문으로 언제든지 열어놓고 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게 이 주택의 장점입니다. 33평이지만 그리고 단층이지만 어떤 주택보다 5, 60평대의 2층 집 주택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개방감, 공간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주택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면에 대해서 딱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내부 공간 자체는 너무 심플하고 정석과도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을 보게 되면요, 데크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한 10평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이 전원주택에 데크 설치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현관에서 뭔가 바베큐 파티를 할 때도요, 잔디밭에서 못해요. 푹 빠지기 때문에. 교회는 기초가 마련된 이 공간이 필요한데, 솔직히 저는 그 데크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크는 최소 5평 이상은 좀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이번처럼 앞쪽 라인에 이렇게 데크를 넓게 하시면요, 아이들 좀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요. 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최고이기 때문에 이 데크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옹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되신다고 하면 좀 넓게 설치할 것을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단층 주택에서 데크는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고 1층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주택 훨씬 더 윤택한 주택을 본인이 소유했다고 프라이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택의 포인트는 심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층 주택이라고 해서 평면을 그리고 인면을 조금 더 웅장하게 가져가고 싶은 욕심은 뭐 설계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님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어놨을 때 집이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고 나쁘게 설명하면 조잡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 오는 심플함이 인면까지 이어졌고 재료의 마감까지 더해서 어떤 2층 집보다도 훨씬 알차고 멋진 집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층 주택을 지을 때는 딱 이렇게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책 단층 주택 설계 의뢰 받으면 고민인 게 첫 번째가 마을회관처럼 보일까봐, 두 번째가 시골집처럼 보일까봐. 근데 이 두 가지를 피하려면은 오늘 주택에 적용된 디자인과 평면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가몬 몬트리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